아, 착하다. 인사 잘하는 어린이가 미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또 행진하는 거 봐. 내 뒤로 오세요. 내 뒤로 오세요. 내 뒤로 오세요. 애들 들이대요. 착하다. 영 힘들구나. 안녕. 네, 세종 인성학당장입니다. 산속인데, 산속은 어디일까요? 강원도 태박시 창죽동 산 1-1.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절반 가까이가 먹고 사는 한강 발원지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여러분 많이 와보셨죠? 검룡소가 어떤 것인가, 그건 지식백과 검색해보면 아세요. 저는 여기에 이번에 강원도에 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한국 역사서를 쓴 저로서 대한민국과 세종 이런 100주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긴 세종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는 서울 얘기예요. 그럼에도 강편을 3편 만들고, 산맥편을 4편 만들고, 역사편을 9편 만들고, 인터뷰편을 3편을 만들어서 2019년이니까 19부작까지를 만들려고 지금 출발해서 이번이 몇 회분이더라? 14부작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형,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는 땅과 바다만 우리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하늘과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광물들과 우리의 대지를 흐르는 강, 물, 이것이 우리의 사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재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산림이 재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인성학당인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으로 산맥편을 4개, 강편을 수류편이라고 하는데 3편을 만든다고 한 거죠. 이에 앞서서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못 편을 했습니다.
황지못, 여러분 잘 아시는 태백시 안에 있는 거, 시내에 있는 거. 그 물은 보시면 알겠지만 태백산맥이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머리예요. 낙림산맥이 목이에요. 목 밑으로 갈 뭐라는가 하면 등뼈,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가 백두대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태백산맥이에요. 태백산맥 편을 만들고 또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 편을 하나 만들고 촬영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4편을 만들고 강편 중에서 황지못 첫 번째로 마쳤고 이번에는 검룡소 한강 발원지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국경선이죠.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산림자원이죠. 논과 밭이죠. 산이죠. 땅이죠. 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이 있고 밭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농지법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건 차츰 배우시기로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등뼈가 아니에요. 등뼈는 우리의 척추, 요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맥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아요. 제가 하나 가져온다는 걸 못 가지고 왔는데 긴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산맥편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그 산맥편용이에요. 산맥편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형을 볼 것 같으면 딱 사람처럼 등뼈가 태백산맥으로 있고요. 이렇게 뻗어서 갈비뼈 같이 위치는 다릅니다만 말하자면 산맥들이 뻗어져 나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광주산맥부터 시작해서 촬영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밑으로 내려나가는데 이 뼈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땅을 지키고 강을 발원시킵니다. 저기가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잘 찍히는가 모르겠는데 저기에 구멍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옆에서 한번 보세요. 저 구멍이 한강이 처음으로 나오는 물구멍입니다. 저걸 검룡소라고 불러요. 근데 한강 발원지가 여기가 제일 먼 곳이다 그 뜻이에요. 발원시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있을지도 몰라요. 이쪽 산 너머에도 또 물이 흐르거든. 근데 길이가 이게 가장 길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길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것보다 더 긴 곳이 이위에 고목나무 샘이라고 있대요. 난 거긴 안 가봤습니다만 끝까지 또 고목나무 샘이 제일 긴 곳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계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강 발원지는 저곳 검룡소입니다. 자, 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영월, 충주 거쳐서 여주 거쳐서 팔당 거쳐서 서울, 여의도 거쳐서 김포, 평야를 거쳐서 임진강과 만나서 강원도로 가는데 그러기 전에 이것은 이제 남한강 줄기 쪽이고 북한강 발원지는 또 달라요. 북한강은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지 두 다리처럼 그렇게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만나서 대한민국을 이루고 서울, 이게 아리수, 고구려 때 하던 말인데 아리수의 기초 옹달샘 제일 높은 발원지예요. 발원지. 자,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검룡소 설명하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러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선언, 발원, 또 수립, 이 100주년 기념 특집을 제작하러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역사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걸 또 다시 말하면 100년을 맞아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 이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과거 100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가 뭐 이렇게 과거 100년이 한 뭉치고 현재가 한 뭉치고 미래가 한 뭉치로 하는데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사이는 하나도 없어요. 1초 사이에 다 지나가는 거고 과거와 미래만 존재합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건 그리고 국가의 역사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은 0.001초밖에 안 돼요.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말을 한 순간까지는 과거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안 들어보신 새로운 말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과거 이야기나 자연 생태, 우리나라의 지형, 강줄기, 물줄기, 산맥, 그걸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미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때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가 물이다. 물이 첫 번째 우리의 미래가 된다. 사람의 몸이 물이 70%라고 하는 것, 그런 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70%겠습니까? 역시나 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물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아요. 물을 연구하지 않아요. 또 물을 관리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물 관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러워? 최근에 인천에 황토수돗물이 나와가지고 몇 가구? 뭐 몇십만 가구?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석 달, 두 달 진행되다가 발견되고 나서도 뭐 한 열흘 보름 지난 것 같은데, 야, 우리의 재앙으로서 무엇을 치는가 하면 토우를 칩니다. 흑비가 온다 이거지. 흑비가 오면은 이 지구상에는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흑비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겠어요? 흑비는 좀 피하면 돼요. 토수입니다. 토수. 흙탕물이 수돗물에서 나온다. 그런데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서울도 흙탕물이 나온다면서요. 요새 얘기예요, 요새.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엄마의 젖이 오염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의 젖. 나는 젖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마가 파란 걸 먹으면 아기가 파란 똥을 싸고, 엄마가 노란 걸 먹으면 아기가 노란 똥을 싸고, 엄마가 과일 색의 붉은 걸 먹으면 아기도 붉은색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 우유만 먹었는데 아기가 엄마하고 먹은 대로 우유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섭생을 잘해야 아기가 건강하다. 이거 되게 갑자기 뭐 엄마 모유 강연한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젖에 못지않은 것을 우리는 무엇을 칩니까? 우유를 치죠. 우유는 어떻습니까? 우유는 소가 먹는 소에게서 나오는 젖입니다. 소가요,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깻잎을 안 먹었대. 왜 깻잎을 안 먹었느냐? 그 양반이 소하고 인연이 많은 분이에요. 이 양반은 서산에 농장을 만들기도 하고 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그 양반은 소에 대해서, 학자는 아니지만 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깻잎을 안 먹었어. 왜 깻잎을 안 먹었을까요? 소가 깻잎을 안 먹으면은 그거 이상한 거다. 소가 다 먹어도 깻잎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저 소가 엄마 젖 같은 우유를 내는데 깻잎을 안 먹을 때는 그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나도 뭐 깻잎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 몸이 신선하려면 소처럼 깻잎을 안 먹어야 되겠다.
소가 뭘 먹습니까? 진짜 소는 그 풀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청결합니다. 소에게서 나오는 우유가. 우리가 섭생을 잘해야 되는 것의 기본은 무엇이냐? 물입니다.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시세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으면 알 것이고 동의보감을 봤으면 알 것입니다. 물의 종류가 몇 가지요? 아침에 물 다르고 동양물 다르고 서양물 다르고 어떤 곳에서 어떤 흙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그거로 약을 끓이면 죽이는 것이 되고 어떤 거로 끓이면 살리는 약이 되고 중풍에 끓일 물이 있고 당뇨에 끓일 물이 있고 물이 그렇게 33가지나 있다 이거예요. 물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물 중에서 무슨 물을 마시느냐? 이거는 엄마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먹는 물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어떤 걸 마셔야 돼요? 깊은 산속 옹달샘 그것만 평생 맞으면 좋지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팔당댐에 가두어 놓고 아리수 정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서울 시민들이 먹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을 잘 먹어야지 근본이 그걸 토대라고 하죠. 기초라고 하죠. 반석이라고 하죠. 물 잘못 먹고서 병 고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 잘못 먹고 건강 좋아지기 바라면 안 된다. 산에 가고 등산 가고 병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데 이 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에 관심이 없으면은 어제까지는 괜찮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물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데 서울의 물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인천도 결국은 임진강 물, 강화도로 내려가는 그 물이거든요. 물을 어떻게 해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물 박사가 나와야 돼요. 물에 대한 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물로는 지금은 해양 심층수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나오는 물이 땅이 오염되니까 농약으로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염된다 이거예요. 가축을 기르니까 물이 오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닷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바닷물이 층이 있다 이게. 바닷물이 층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층이라 하더라 그 바닷물에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물을 뽑아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이냐? 북극에서 내려온 북극해에서 내려온 물층이라는 거죠. 물은 하늘이 내려준 북극에 있는 물이 좋다는데 북극의 빙하가 내 인생 동안에 절반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빠지고 있어요. 왜 나빠지느냐? 이 나빠지는 이유는 공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석 연료 때문에 물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물을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물 연구를 안 하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산맥은 아버지입니다. 산맥엔 정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뼛속에 배달돼요. 입에서 딱 먹으면 짜다 싱겁다 달다 하는 것을 전신이 70쪽의 세포가 순간 딱 알아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그렇게 그냥 이게 우리 세포를 다 연결하면 7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가 4만 킬로미터인데 우리의 세포의 속에 든 혈관을 다 연결하면은 좀 더 과학자들 얘기니까 내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70km 된 사람은 70만 킬로미터가 돼요. 지구 둘레의 20배 될 정도로 인체가 돼요. 그 먼 곳을 번개보다 더 빠르게 팍 물맛도 알고 짠맛 단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누가 할 것이냐? 앞으로 이 물 대책을 미래에 먹을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갈수록 산소는 나빠지고 갈수록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사실은요
물 위의 건강관리법은 사실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1번, 물이 2번, 음식이 3번, 운동이 4번, 지식이 5번, 돈이 6번, 명예가 7번. 이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알고 보면 흙, 돌, 물, 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자, 여기 와서 검룡서에 와서 한강 발원지에 와서 이 물로 얼마 동안일까요? 개성에서 1392년에 한양으로 내려온 이후 이 서울이 커지기 시작을 해서 일제 3.1운동 때 60만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900만이 넘어서 경기도가 1100만대 막 올라가고 있고 2000만이 먹고 그 유역에 뭐 충준이 뭐 이렇게 해서 2500여만 명이 먹는 이 물에 대해 의식을 새롭게 갖고 물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갖고 내 자식이 미래의 직종으로 무엇이 유망할까요? 물박사입니다. 나는 물박사가 미래 전망 있는 직종이라고 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물박사를 해야 된다. 물을 연구를 해야 된다.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거 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갑자기 수도가 잘못되고 황토가 나오고 혹은 막히면은 서울에 들어차 있는 아파트, 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스톱이 돼버려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화장실을 우선 사용 못해요. 밥 한 번 하려면 그럼 물차에 물은 어디서 가져오는데? 물 문제는 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앞으로는 물재앙, 공기재앙, 무슨 환경재앙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재앙에 무서운 것으로서는 나는 원자력 재앙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만 그게 다 내 손자, 증손자들 것, 후손들 것을 그냥 뭐라 그래요? 군대 말로 마이갈인데 앞당겨서 갔다가 내가 잘 먹자고 잘 살자고 내 인생 100년 편해자고 500년 천년에 우리 미래 후손들의 재앙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여기 서울의 아파트 빌딩 숲이에요. 그 숲에 아파트 콘크리트 나중에 어디다 버릴 거예요? 그거 버리면 또 쓰레기 문제 나옵니다. 이게 자연 속에 펼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집해서 살다 보니까 거미줄보다 더 약한 수도관들이 연결돼가지고 전기선들이 연결돼가지고 거기다가 뭐 전기선, 통신선 얼마나 많은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거미줄 100개가 겹친 것 같은 도시. 이 도시에 물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린 물들이 모여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땅이 썩지 않아요. 땅이 썩으면은 그러면 이 물이 썩어가지고요. 그러면 아무리 정수를 하고 정화를 시키고 해도 천연수만 못하죠. 그러니까 해양 심층수, 아까 내가 북극해에서 내려온 빙하가 내려온 층이 심층수라고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었는데 심층수 개발도 해야 되고 식수 문제는 심층수를 개발해요. 바다 밑 200m에서 300m 사이에 그 심층수가 흐르는데 그것은 북극의 물이 북극의 물. 정말 오염될 일이 없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인류가 먹는 물이 얼마 되겠어요? 비가 오면 땅에서 소비하는 건 25%예요. 75%가 다 소멸돼 없어져요. 나무가 먹고 사람이 먹고 하는 건 사람이 먹는 물은 10%도 아니 5%도 안 돼요. 이 먹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 물론 농수, 공업용수 다 필요하지만 검룡서에 와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 2019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과 세종 무관한 것 같지만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의 영원한 수도가 될 거예요. 청와대도 와야 돼요. 청와대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난 뭔가 난 아직 잘 몰라요. 국회도 몽땅 와야 돼요. 국회는 세상에 워싱턴 가보면 그런 섬에는요 건물을 앉아요. 골프장이나 만들고 자연 만들고 그 모래사장 위에 말뚝을 받고 양쪽에서 물이 갈라져 나가니 그러니 맨날 그거 물 갈라지는 섬 속에 있어가지고 맨날 동쪽 서쪽 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종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세종은 한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의 큰 도시가 될 거예요. 25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산림교육 전문가가 같이 왔거든요. 여러분 혹 아세요? 이암 선생이라고 예, 나무와 풀과 자연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는 게 특히 식물에 대하여는 식물 도감 이상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뭐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만 나무나 풀만큼은 저 양반도 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덜 된 것 같아요. 저 양반한테 내가 앞으로 물박사 좀 길러내셔 그래 보려고 잠깐 왔으니까 얼굴 보고서 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푸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코스에 황제못도 같이 가시고 그리고 또 여기 검룡소도 오셨고 또 사실은 다녀온 데가 두이봉 주목군락지였었죠. 예, 예. 주목군락지에 가가지고 1400년 동안이나 산 최고 수령이 그 나무라는데 그게 신라 진흥왕 때예요. 신라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 그때부터 사는 거니까 산 궁예하고 같이 산 나무요. 경이롭죠. 경이롭죠. 그 나무 우리가 영상 촬영해 놨잖아요. 예. 그거 이제 공개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참 감동이게 강연 잘해 주셨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나 혼자 짓거리는 거보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 무슨 말씀이요? 이암 선생님이 나 모르는 것도 네. 몇 개를 알아낼 수도 있고. 아유, 여기 몇 번째 오셨습니까? 아, 여기는 제가 한 3번 정도. 나는 처음 왔으니.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라는 사람이 예. 공부는 많이 했죠. 예, 아이, 그럼요. 검룡색을. 아이고, 작가님이하고. 오기는 처음 왔어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참을 소리를 크게 질렀나 모르겠는데 열불을 내는데 잘 못 들으셨죠? 뭐 대충 들으셨죠? 예, 예, 예. 잘 들었어요? 예, 잘 들으셨어요. 아, 예. 우리 이암 선생님은 지금 나무와 풀과 참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중에 1호인데 그걸 연구 많이 하셨는데 물 연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제가 많이는 몰라도 네. 어차피 자연을 이야기를 하면 물을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도 그렇고. 그러면 한 5분만. 작가님만큼만 아니어도. 아니, 나 잘 몰라요. 나는 인성학자. 아주 조금. 인성학자잖아. 나는. 아, 예, 예, 예. 그래, 물이 네. 나무와 풀의 양식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 쟤들은 물만 먹어요. 어떻게 우리처럼 저 밥은 안 먹죠? 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사실상 나무들이 예. 물하고 공기 이외에도 햇빛. 각종 영양소가 있고 햇빛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와 우리가 조금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과 식물들도 똑같이 식물뿐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예.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만물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욕심만을 가지고 네. 다른 생물들한테도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물을 잘못 관리하고 아이고, 인식이 그럼요. 나쁘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이나 농산물이나 예. 나무들이 피해를 본다. 그럼요. 우리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당연하죠. 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대를, 즉 후대라고 하면 좀 모르는 것 같지만 내 아들, 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아들, 딸, 손자들이거든요. 네.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지금 당장 물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오염이 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가 물에서 절실하게
소중함을 깨닫고 네. 우리가 후대에 물이 지금보다 나은 물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물박물관 몇 군데나 있어요. 물박물관 하면 네. 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네. 뭐 수자원에 관한 홍보 네. 뭐 이런 거 정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수처리장 이런 데도 가면은 교육 홍보용으로 네. 또 교육장을 차려놓고 네. 직접 그 정수 시설들을 둘러보면 설명해주는 그런 물박물관은 예. 댐마다 가면 다 있어요. 대청댐에 있는 것 같은데. 대청댐에도 있어요. 예. 물문화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문화관. 그렇죠. 그 한강 쪽에 뭐 어디 예, 예. 청평댐이나 이런 데 못 갔죠. 아 그런 데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지금 한강 줄기 여기서부터 505km나 뭐 아까 그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서 댐이나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댐이 많거든요. 네, 많죠. 댐이 많은 것은 네. 댐은 사실 사람이 막은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용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에 대하여 박물관이 아니라 연구소도 만들고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 아, 이런 물연구소들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연구에 관한 것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수자원공사, 그렇지. 예, 예, 이런 데서도 뭐 우리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시설들도 새로운 시설들을 예. 뭐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물 문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드릴 말씀도 어느 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의식에 대해서 국민 속에 의식이 그럼요. 들어가야 되고 예, 예, 바로 그거예요. 민간 단체라든가 예, 예, 개인이라든가 예, 아 우리 미래 어린이들이 이런 걸 공부를 많이 좀 그럼요. 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인성, 생각 자체가 우리 어린이들부터 정말로 바꿔나가야 된다. 생각가님이 정말로 큰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없어요. 하고 싶어만 하지.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여기로 오면서도 네. 검룡소가 저 물을 보러 물이 관심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여기에 귀한 식물이 있고 이래서 이제 그걸 사진도 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몇 번 왔었는데요. 오늘은 물 생각이 많이 아, 하셨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더 앞으로 함께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검룡소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미래의 물, 수자원공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도 결론적으로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 걸 아이고, 그럼요. 그거 말고라도 네. 물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이거를 한 사람이 연구를 10사람이 연구를 잘하면 우리 5천만이 다 좋은 길이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 연구를 하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이제 힘들어. 같이 교육이 병행돼야 되고 교육이 되면. 그럼요. 교육자를 양성을 제대로 해. 교육자를 양성을 하는 그러니 나는 요 초등학교, 중학교들 가르치는 거 언제 커서 양성을 다 해야죠. 큰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이기암 집사님한테는 무슨 얘기라도 걱정이 안 돼.